안녕하십니까. 신조유정입니다. 오늘은 중국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동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중국 부동산 시장의 붕괴는 중소지방도시부터라고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인위적으로 막기 위해 많은 중소도시의 지방정부가 신규 부동산의 판매 가격 인하를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영상에서는 중국 3대 부동산 개발 기업인 흥따그룹까지 심각한 자금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서 흥따그룹은 국내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인민폐 평가 절하로 인한 환리스크까지 무릅쓰며 고금리로 해외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는 사실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도 아실만한 중국 도시에서 일어난 중국 부동산 관련 동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곳은 계림산수 갑천하로 유명한 계림시, 중국어로 꾸이린시에서 일어났습니다. 많은 한국분들이 여행을 가시는 곳이고 여명의 눈동자의 TV 드라마 촬영지로도 유명했던 곳입니다. 이 꾸이린시에 중국 3대 부동산 개발 기업인 삐꾸이위엔이 개발하는 신규 주택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삐꾸이위엔은 현재 자금 위기를 겪고 있는데 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 현금의 확보가 필요했고 이를 위해 부동산 자산을 털어내고 있는데 신규 주택 판매 가격을 최대 30%까지 인하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이 행위에 대해 꾸이린시 정부 당국이 공개 지명해서 비난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내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2019년 9월 20일 해당 지역의 정부는 꾸이린시의 띵꾸이 신취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 회의에서 삐꾸이엔을 공개 지명해 신규 주택의 가격을 할인해 판매한 행위에 대해 비난했으며 시장을 교란하는 악의적인 가격 인하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기업들은 서로 협조해 자율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유지 안정을 위해 노력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비난에 대하여 삐꾸이엔의 지역 총재는 회의에서 공개 사과를 했으며 헝따, 신청홀딩스, 징커 등의 부동산 기업들도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자율 공약에 서명을 했습니다. 삐꾸이위엔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꾸이린시의 주택건설국은 삐꾸이엔의 해당 지역 모든 프로젝트를 잠정 중단시켰습니다. 부동산 개발 기업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가격을 할인해서 파는 것이 무슨 시장을 교란하는 악성 행위입니까? 중국의 부동산 개발 기업이 이러한 할인 판매 행위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삐꾸이위엔뿐만 아니라 3대 부동산 개발 기업인 흥따그룹도 중국 전역에서 할인 판매를 하며 자금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공산당은 디레버리징을 강조하며 중국 부동산 기업에 대한 각종 금융 조달 수단을 통제하면서 부동산 기업의 자금 융자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부동산 기업은 자금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고 있고 파산하는 부동산 기업 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까지 7개월 동안 파산한 중국 부동산 기업의 숫자는 275개에 달하고 2019년 한 해 동안 약 370개의 부동산 기업이 파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강조하는 디레버리징을 하려면 기업들은 보유 부동산 자산을 팔아서 현금화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러한 현금화를 위해서 기업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할인해서 파는 행위가 무슨 악성 행위가 될 수 있습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중국 정부가 부동산 기업에게 가격을 올리는 것에 대해 악성 행위라고 비난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시장 경제의 논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중국 공산당의 주장도 중국 공산당을 이익과 손해의 당사자로 놓으면 이해가 바로 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중국 공산당에게 이익이 되고 부동산 가격이 내리면 중국 공산당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악성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공공의 이익보다는 공산당의 이익이 우선인 사형정부의 성격을 이해하면 정말 쉽게 이해가 됩니다. 중국 지방정부 재정 수입의 40% 정도가
땅을 팔아 획득합니다. 이 땅이 비싸게 많이 팔리지 않으면 중국 공산당에게 심각한 손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급격히 꺼지면 중국 경제는 아주 위태위태한 경착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정부의 높은 부채율, 기업의 높은 부채율, 개인의 높은 부동산 대출 부채율을 감안하면 만일 부동산 자산의 거품이 급속히 꺼지는 일이 발생하면 지방정부, 기업, 개인이 모두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됩니다. 중국 정부가 이러한 사회 전반적인 경제 붕괴를 걱정하는 민스키 모멘트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부동산 하락을 걱정하는 것일까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지방정부, 기업, 개인의 부채율을 높이도록 조장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온 것이 중국 공산당 정권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생각했다면 부동산은 공공성과 사회보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진행했을 것이며 지방정부, 기업, 개인의 부채를 대책 없이 크게 키워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진정 공공의 이익을 생각했다면 예산의 집행에서도 국방비와 사회안정유지 비용에 막대한 세금을 지출하지 않고 민생복지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는 정책을 취해왔어야 합니다. 공산당 정책의 최우선은 공산당 정권의 안정적 집권 유지와 중국 공산당의 이익입니다. 절대 공공의 이익이 아닙니다. 이상 신조 이정이었습니다.